모든 게 힘들다. 는 고백 뒤에 숨은 진짜 서사, 송성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 나는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솔직한 좌절의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타격이 가장 힘들 줄 알았는데 와보니 모든 게 힘들더라. 송성문의 이 한마디는 메이저리그라는 무대가 얼마나 냉혹한지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오히려 확신이 생겼다. 이 선수는 지금 진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이라는 확신 말이다. 화려한 포장 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 나는 이게 오히려 반등의 전조라고 본다. 먼저 숫자를 짚고 넘어가자. 송성문은 샌디에이고와 4+1년 보장 1,500만 달러, 최대 2,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다. 전반기 성적은 42경기 출장 타율 0.11이, 아니 0.12, 1홈런 13타점 11도루, OPS 0.599. 냉정하게 말하면 타격 지표만 놓고 보면 결코 준수한 성적이 아니다. OPS 0.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는 메이저리그 평균 타자와 비교했을 때 명백히 아래쪽에 위치한다. 리그 평균 OPS가 대략 0.71에서 0.72 사이라는 걸 감안하면 송성문의 전반기 타격은 대체 선수 수준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나는 이 숫자 하나로 그의 시즌을 재단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 숫자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한 맥락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포지션이다. 송성문은 2루수, 유격수, 3루수를 오가는 내야 유틸리티 롤을 맡고 있다. 특정 포지션에 고정되지 않고 매일 다른 자리에서 수비를 소화한다는 건 타격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결코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 수비 위치가 바뀔 때마다 요구되는 풋워크와 송구 루틴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이는 타석에서의 집중력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 밝혔듯 매일 선발 출장을 보장받는 위치가 아니다. 우리 팀에 재능 있는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매일 선발로 나설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정신적으로는 괜찮지만 매일 뛰지 못하다 보니 타격감 유지가 어렵다. 는 그의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유틸리티 플레이어라는 롤 자체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짚어낸 발언이다. 백업과 로테이션 멤버 사이 어딘가에 낀 선수에게 타격 리듬을 매일 유지하라는 건 애초에 무리한 요구다. 타격이라는 기술은 반복된 실전 타석 속에서만 감각이 다듬어지는데 며칠 쉬었다가 갑자기 선발로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면 스윙의 미세한 타이밍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등장한다. 7월 들어 선발 출장 기회가 늘어나면서 침체됐던 타격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난 2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데뷔 첫 홈런을 신고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이정표를 넘어 심리적 전환점으로 읽어야 한다. 송성문 본인도 오랫동안 홈런을 치지 못해 초조했는데 첫 홈런을 치고 마음이 놓였다. 곧 털어놓았다. 나는 이 대목에서 하나의 가설을 세워본다. 그의 부진은 실력의 한계가 아니라 출장 기회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스스로도 수비와 주루에는 확실히 자신 있다. 경기장에서 강점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고 말했다. 즉 그의 툴 자체는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에서 통한다는 뜻이고 남은 과제는 오직 타격 감각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시간과 기회의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11개의 도루라는 수치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스피드 이상의 주루 센스, 그리고 상대 배터리를 읽는 능력이 이미 메이저리그 무대에서도 유효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나는 심리적 요인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본다. 야구 외적인 삶의 무게도 상당했다. 시즌 초반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언어 장벽 때문에 사소한 일조차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했다. 고 고백할 정도였다. 낯선 나라에서 야구 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동시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까지 겹쳤다는 건
성적표에는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핸디캡이다. 이제는 생후 5개, 아니 5개월 된 딸과 가족이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신변잡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가족 합류 시점 이후 성적이 반등하는 흐름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이건 결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관관계다. 타국 생활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은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꾸준히 언급되는 요소이고, 특히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환경에 던져진 아시아권 선수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대목을 눈여겨봤다. 송성문은 이들이 먼저 메이저리그 도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고 포스팅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건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다. 히어로즈 출신 선수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파이프라인,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이 후배 선수의 도전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사례다. 흥미로운 건 이 4명의 선수가 공통적으로 내야 유틸리티에서 출발했거나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포지션 자원이라는 점이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최근 몇 년간 유독 수비 유연성과 다포지션 소화 능력을 가진 선수를 선호하는 트렌드와 맞물려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 명의 성공이 다음 세대의 용기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미 KBO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짚고 싶은 대목은 그의 성격이다. 송성문은 난 항상 장난꾸러기였다. 팀 동료들, 감독님, 코치님들과도 장난을 치며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언어가 완전히 낯선 환경에서 클럽하우스 안의 인간관계는 성적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라커룸 안에서 겉도는 선수는 장기적으로 팀 내 입지를 다지기 어렵다. 송성문이 가진 특유의 밝은 에너지는 언어 장벽이라는 초기 핸디캡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그는 영어를 더 배우면 더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이는 단순히 사교성의 문제가 아니라 클럽하우스 내에서의 신뢰 구축, 나아가 코칭 스태프와의 소통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결론적으로 나는 송성문의 전반기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건 전형적인 적응기의 초입 단계로 봐야 한다. 수비와 주루는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에서 검증됐고, 타격은 출장 기회가 안정되면서 개선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관건은 하나다. 후반기에도 꾸준한 선발 출장 기회가 주어지느냐. 만약 감독이 그에게 안정적인 자리를 보장한다면 나는 송성문이 시즌 막판 OPS를 0.7 근처까지 끌어올릴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물론 이는 데이터로 완전히 증명된 전망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조건부 예측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 모든 게 힘들다는 솔직한 고백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냉정한 자기 진단을 마친 선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보이는 전형적인 신호다. 나는 이 선수의 후반기를 훨씬 더 흥미롭게 지켜볼 생각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인터뷰에서 이제는 모든 게 익숙해졌다고 말하는 날이 온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송성문이라는 이름이 진짜 메이저리그 선수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